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페이첵 투 페이첵, 근근히 생활하는 미국인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보면은 한 세대는 상당히 힘겹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동안 비싸졌던 달걀의 도매가가 한 더즌에 $1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일부 또 제품들의 가격이 또 올라갈 전망인데 세계 최대 식품 가격 네슬레는 가격 인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페이첵을 받아 근근히 생활해가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가 나왔죠. 네, 이 조사는 자주 실시되고 4월인 이달에도 조사가 이뤄져서 CNBC가 오늘 아침 이 조사 결과를 전했는데요. 네. PYMNTS가 랜딩 클럽과 함께 미 소비자 3,3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전체 60% 응답자들이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살아간다고 답했습니다. 한 달 전인 3월에도 같은 조사가 진행됐었는데요. 그때는 62%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2%포인트 작긴 하지만 그래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저는 좀 놀란 게 전체 60% 응답자가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살아간다고 답해서 좀 놀랐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네네, 20이나 30%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도 2%가 그래도 줄었는데 그 줄어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조사에서 그 부분까지 언급되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조사를 보면 소비자들한테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였고요. 또 사이드 잡, 부업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1년 전인 작년 3월보다 4.2%, 또 한 달 전인 2월보단 0.1% 각각 올랐다고 나왔죠. 또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단 4.6%가 올랐고 또 한 달 전보단 0.3% 각각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거의 2년 만에 최소폭으로 줄어드는 등 오름폭이 계속 둔화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이 결국은 오른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이를 더한 것, 이런 변화가 확실히 근근히 살아가는 미국인들이 좀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별로 살펴보면은 여전히 힘겨워하는 세대가 있다는데 어느 세대입니까?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27살부터 42살 사이 밀레니얼 세대는요, 73%, 거의 4분의 3 가까이나 그렇게 페이첵 투 페이첵, 근근히 살아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대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하면은 가장 젊고 또 활발하게 일하고 활발하게 소비하는 세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가장 힘들다고 하니까 어디에 또 그 원인이 있을까요? 다른 세대보다 유독 힘든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없는데 비해서 이 밀레니얼 세대만이 갖고 있는 재정 장애물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바로 자녀를 키우는 데 더해서 부모도 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죠. 네. 랜딩클럽의 아누 나야르 재정 건전 책임자는 이 밀레니얼 세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경우에 40대로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나이 든 부모와 또 자녀 이렇게 다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들어서 밀레니얼 세대 4명 가운데 3명꼴이 근근히 생활한다는 이번 조사 결과가 놀랍진 않다는 그렇네요. 반응입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밀레니얼 세대보다 어린 G대 세대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나 이렇게 근근히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G세대는 66%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3분의 2네요. 네, 밀레니얼 세대 73%보단 적지만 또 전체 평균 60%보단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G세대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이 비율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1년 전 조사에선 58%란 대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66%니까 8%포인트 꽤 많이 뛴 겁니다. 네, 1년 전보다 더 많아진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G세대는 커리어로 봤을 때 지금 그 초입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수입이 적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대규모 해고 소식 자주 들려오는데요. 네. 이 해고 대상에 G세대가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을 쓰거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이 페이첵 투 페이첵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음 월급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앞으로를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지금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페이책 그러니까 받은 걸 다 써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달에 받은 거는 이달에 다 써버리고 다음 달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G세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기간에 모아둔 돈을 좀 쓰지 않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의 토마스 필립스 경제학자는요,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그동안 모아둔 돈을 쓰고 그렇게 저금한 돈을 거의 다 지금 써버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달려왔고 지금 그 길 끝에 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다시 좀 기본적인 예산으로 되돌아갈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현금을 담아서 이걸로 지출하고 빚을 갚고 또 저축을 하는 이른바 캐시 스터핑 방식을 권고하는데요. 네. 요즘 젊은 세대에서 좀 많이 유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월 초에 수입이 들어오면요, 전부 다 캐시로 찾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봉투마다, 그러니까 각 예. 지출을 봉투마다 적어 놓고 거기에 맞는 현금을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계획한 것 이상으로 돈을 더 많이 쓰는 걸 막아주는 그런 아주 방식입니다. 현명한 방법이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카드로 계산을 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든요. 그 포인트가 그 주는 거도 만만치가 않아요. 짭조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어떤 것이 좋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무슨 걱정인가 하면요. 네네. 이제 한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얼마치 사면은 50불짜리 예. 선불걸 주면서 예. 얼마 이상 사면은 이걸 네네. 쓸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위해서 500%치 돈을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제가 마켓에 가서 한 10%치 장을 봤어요. 뭐 네. 20%치 장을 봤어요. 거기 포인트가 1포인트 이렇게 쌓이잖아요. 네. 그거가 한 달이 되든 뭐 두 달이 되든 어쨌든 나중에는 쌓인단 말입니다. 내가 캐시를 쓰나 카드를 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금을 쓰면은 포인트는 안 쌓이잖아요. 그게 뭐 1년에 한 번 쌓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현금을 쓰건 크레딧 네. 카드를 쓰건 똑같이 계획된 돈만큼 쓴다는 가상하에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돈을 근데 얼마 그 썼는지 포인트를 알고 쌓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문제고요. 맞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네, 그건 위험합니다. 50불짜리 기프트 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이걸 쓰기 위해서 몇백 불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맞아요. 네. 네. 자, 다음 소식 달걀 소식입니다. 달걀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곧 달걀 이 계란 도매가가 네. 1달러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와, 전망됐습니다. 네. 도매가는 이제 소매업소들이 서플라이어한테 이제 지불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마켓 리서치 회사 어너베리에 따르면 이틀 전인 26일 달걀 12개 든 더즌 이 도매가가 1달러 22센트였습니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이 도매가가 5달러 46센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부활절엔 3달러 54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꽤 빠른 속도로 가격이 떨어지는 그렇네요. 추세인 걸 알 수 네. 있습니다. 그렇게 향후 몇 주 안에 1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건데요. 심지어 1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와, 이건 네. 2021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가파르게 섰던 계란 가격이 갑자기 빠르게 하락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그때 조류 독감이 터져서 암탉 수백만 마리가 떼죽음 당해서 계란 가격이 급등했었죠. 그리고 겨울 할리데이 시즌에는 계란 수요가 보통 절정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와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조류 독감으로 인한 새로운 케이스가 나오진 않았고요. 이맘때는 또 계란 수요가 약한 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업계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슬레 제품 가격이 또 오를 전망이다라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네슬레가 이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9.8% 인상입니다. 와, 네. 네슬레 최고 경영자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런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작년에도 사실 제품 평균 가격을 8.2% 올렸는데 이번엔 더 큰 폭으로 올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네슬레는 뭐 네스프레소, 네스퀵, 페리에 이런 다양한 커피, 네. 음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생수, 유아식품, 초콜릿, 인스턴트 식품, 반려동물 사료 같은 다른 제품군에서도 꽤 유명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 가격
거의 10%가량 오를 것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왜 올리는 걸까요? 네슬레가 뭐 작년부터 무슨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됐다 그래서 그때도 무슨 네슬레는 우리는 값을 안 올렸습니다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때도 값을 올렸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또다시 10%를 올리겠다 그러면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네. 올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인플레이션을 네, 그렇게 고려해서. 올린다고 아니 인플레이션은 했습니다. 지금씩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맞아요. 이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가 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네슬레 불매 운동을 벌여야 되겠네. 아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